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백상원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MEC 엣지 컴퓨팅, MEC 기술 및 서비스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가 MEC 포럼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발표를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MEC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키워드고 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컴포넌트 자체가 표준 쪽과 관련된 거여서 MEC와 관련된 표준에 대한 내용들하고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들을 조금 길지는 않지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ME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표준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에코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MEC 포럼에서 서비스 생태계 분과장을 맡으면서 뭐 조금 논의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MEC 포럼이 최근에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오픈 AI 엣지 쪽으로 또 포커싱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식에 맞춰가지고 발표 개요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 이제 MEC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EC라는 키워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키워드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처음 먼저 쓴 게 이제 ETSI 엣지 쪽에서 2014년 정도에 MEC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그 키워드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고 클라우드가 좀 더 사용됐다는 내려와서 끝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뭐 클라우드 리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나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단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오프로딩해서 네트워크로 보내는 네트워크 컴퓨팅 요소에 보내는 것들을 그 2014년 전부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표준화 측면, 표준 기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엣지에서 MEC라는 키워드를 2014년에 가지고 와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한 페이지 2 정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모바일이라고 한 키워드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한정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용어를 약자는 유지를 하되 풀네임을 바꿔가지고 이제 멀티 액세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모바일 환경뿐만 아니라 유선이 되거나 심지어는 와이파이가 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으로 약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큰 컴퓨팅 요소가 있는데 걔네들을 네트워크 엣지 단으로 내려가지고 좀 더 빠른 서비스라든지 좀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또는 많은 경우에 단말 근처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니까 데이터가 발생한 쪽에서 빨리 처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엣지 컴퓨팅을 이제 뭐 표준화를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에 정의된 것처럼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5G 지향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든지 하이 밴드위스, 하이 데이터 레이트라든지 실시간 처리 또는 컨텍스트나 서비스 어웨어한 어떤 서비스를 지향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피처는 단말 쪽에 가까운 쪽에서 단말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자. 그걸 통해서 레이턴시도 줄이고 뒷단으로 넘어가는 백홀로 가는 트래픽을 줄여보자라는 것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NFV나 가상화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코어나 클라우드에서 적용됐던 기술들을 랜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내려보자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기존의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근접한 컴퓨팅 서비스까지 융합을 시켜서 이제 통신사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서드파티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통합적으로 적용해보자 이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이제 그 엣지 쪽 한정에서 말씀드릴 때 엣지 쪽에서 MEC ISG에서 2014년에서 시작을 해서 뭐 스코프가 이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뭐 관련된 API를 정의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모바일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다 보니까 컴퓨팅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팅을 하기 위한 이게 송수신 기술과는 다르게 컴퓨팅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이렇게 엣지에 정의를 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구현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건 맞는데 일종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도의 어떤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2014년에서 시작해서 페이지 3까지가 작년에 완료가 됐고 페이지 4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발표들이 여러 가지 6G 맥락에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6G 맥락에서 어떻게 MEC를 붙일지 또
또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페더레이션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보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베너핏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그래서 MEC 아키텍처는 그림을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MEC 아키텍처는 MEC 플랫폼이라고 하는 또는 MEC 호스트라고 하는 어떤 컴퓨팅 요소가 있고 가상화된 요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한다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MEC 플랫폼이 있고 MEC 플랫폼을 통해서 얘를 이제 이통방에서 어떤 통신의 엣지에 놓는 이유가 네트워크 어웨어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놓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올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거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좀 더 뭐 서비스를 잘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MEC 플랫폼을 만들어서 단일 사업자만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들이라든지 하고 연결하거나 또는 여러 콘텐츠 사업자들까지도 이런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어떤 오픈 API를 제공을 해서 외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즈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5G에서 지향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뭐 데이터 양을 줄이거나 프라이빗를 보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VTX와 같이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프라이빗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뭐 인더스트리얼 IoT라든지 또는 뭐 AR, VR, 뭐 클라우드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MEC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즈 케이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4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색 표시된 것과 같이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클라우드 환경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아키텍처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쩌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그 클라우드가 경량화되고 네트워크 엣지로 내려온 것이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니까 엣지 네이티브라고 용어를 가지고 와서 엣지 환경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엣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시켜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엣지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에 대한 것도 이제 페이즈 4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도메인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그런 플랫폼이 중앙에 있지 않고 분산되고 엣지 쪽으로 내려오면은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에 대한 컨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스트롱한 시큐리티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아직 6G에 대한 뭐 네트워크 구조가 딱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MEC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 하는 것도 페이지 4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 앞에 나왔던 유즈 케이스도 다 서포트 된다라고 하면은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코어 트래픽으로 가는 부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희망사항으로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서비스하지 못했던 또는 좀 지원이 미진했던 서비스들을 새롭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MEC 기술이 통신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도 자세히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자 단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뭐 충분히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입장에 봤을 때는 자세히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자 쪽 엣지 쪽으로 내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티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확장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엣지 쪽에서 MEC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를 한 게 있고 3GPP는 조금은 다른 측면인데 3GPP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GPP의 5G 구조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제 SA2 기준으로 봤을 때 단말이 있고 LAN 구조가 있고 UPF가 있는 유저 플레인 쪽하고 위쪽에 어쩌고저쩌고 F로 끝나는 네트워크 펑션들이 배치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GPP의 정의하고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컴퓨팅이라는 요소는 따로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통신과 컴퓨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융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뭐 표준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서 SA2에서 나오는 레퍼런스 이런
큰 그림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또 뭐 SA5나 6에서 약간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엣지에 정의한 MEC 플랫폼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기적인 통합이라기보다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이 복잡한데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파트가 있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네이블 뭐 서포트를 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기능을 익스포즈하는 기능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있다고 할 때 뭐 SA6나 5 같은 경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이라든지 네트워크 또는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기능들을 MEC와 연결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주로 3GPP에서 포커싱하는 거는 컴퓨팅 플랫폼 자체를 3GPP에서 스코프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엣지 플랫폼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 또 3GPP 네트워크로 들어온 트래픽을 어떻게 MEC 플랫폼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래픽 스티어링이라든지 또는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 또 MEC 서비스를 연계해 쓴다고 할 때 차징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모빌리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3GPP 네트워크에 대한 케이퍼빌리티한 익스포즈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일 오른쪽에 이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토픽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3GPP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엣지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GSMA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디테일한 뭐 어떤 인테그레이션 방안까지는 넣지는 않았고 뭐 일반적인 그림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기 때문에 모바일 오퍼레이터가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원할 수도 있고 두 사업자 없이도 그냥 로컬하게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시나리오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NO라고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3GPP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엣지 서비스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이 있고 기지국이 있고 UPF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UPF가 어떻게 보면 어떤 뭐 패킷을 분류를 하고 이제 뻗어나가는 분기점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UPF를 통해서 아까 MEC 호스트라고 하는 게 MEC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니까 MEC 호스트로 그 초록색 라인을 통해서 패킷을 돌려서 저쪽에 처리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클라우드도 있고 엣지도 있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을 통합된 형태로 지원되는 구조가 첫 번째 옵션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록색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S라든지 뭐 애저라든지 뭐 구글 이런 쪽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통신사와 연계를 하거나 또는 연계를 하지 않거나 여기서도 또 세부적인 옵션 또 나뉠 것 같은데 일단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은 경우는 통신망 인프라가 뭐 5G 인프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지국가 UPF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분기가 되는 것은 UPF를 통해 나가긴 하는데 MEC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통신사가 설치한 MEC 호스트가 아니고 클라우드가 상대단을 좀 내려보낸 그런 MEC 호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어떤 박스,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박스를 뭐 사업자들한테 줘가지고 온프레미스에서 일종의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 등등 옵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배포한 MEC 호스트를 통해서 MEC 서비스 제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통신 사업자 위주의 어떤 아키텍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아키텍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프라이빗 5G가 될 수도 있고 또 프라이빗 5G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이런 구조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5G를 가정을 하면 이제 파란색과 같이 퍼블릭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주황색과 같은 프라이빗한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단말하고 기지국까지를 이제 통신사 기준으로 프라이빗 환경에서 설치를 하고 MEC 서버까지를 로컬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주황색 영역 안에서는 프라이빗하게 동작을 하고 모든 서비스 대부분의 서비스를 MEC 기반의 MEC 호스트에 서비스하는 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또는 뭐 시큐리티가 중요하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를 퍼블릭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쪽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게 있고 3GPP는 네트워크망을 정의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으로 MEC라고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연계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게 제가 서비스 생태계 분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쉽게 풀리지 않는 이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망에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다 MEC와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트래픽을 줄이거나 뭐 등등은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과 같이 5G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eNBB, URLC, 뭐 IoT 서비스 등등을 다 포괄적으로 MEC와 연결돼서 그릴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되기도 하는데 다 안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앱을 찾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점인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10년도 더 전에 나왔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컴퓨팅 용량이 아주 딸리기 때문에 그걸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엣지로 보내겠다라는 시나리오였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에 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디바이스들보다는 스마트 글래스가 더 컴퓨팅 용량이라든지 메모리 등등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와 좀 연계하는 것이 이제 MEC 서비스에서 좀 더 유망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 상태고 근데 이제 MEC라고 하는 걸 M을 모바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왼쪽과 같이 컴캐스트와 같은 유선 사업자 또는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도 유선망을 서비스하거나 뭐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입자단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지국으로 활용하거나 기지국 뒤에 엣지 서버를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방송망에 들어가거나 유선 케이블 사업자 등에 들어가는 요소에 우리가 컴퓨팅 요소를 넣어가지고 MEC 서비스, 유선 기반의 MEC 서비스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폰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그림을 세 개를 구분해 놓긴 했지만 통신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다 꾸미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일부는 클라우드 사업자 연계하는 형태로도 좀 복잡한 형태로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분석했던 것 중에 뭐 이런 자료를 보시면은 크게 플레이어를 세 개를 봤을 때 제일 왼쪽이 전 세계 사업자들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오른쪽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T가 뭐 애저하고도 연결하고 그 애저와 관련된 장비들을 뭐 마비네오라든지 뭐 등등에게 삼성하고 하는 게 있고 잘 보시면 라인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AT&T 같은 경우는 애저하고도 하고 구글하고도 하고 이게 뭐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AWS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게 이통사의 시나리오도 있고 클라우드의 시나리오도 있고 이통사가 리딩을 하고 클라우드가 서포트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클라우드가 리딩을 하고 이통사가 서포트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마구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개의 플레이어를 생각해 볼 때 밑에 쪽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3GPP나 엣지정에서 다 정의된 것들이 좀 클리어하게 정의된 것이 있는데 또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엣지 플랫폼은 사업자도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도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그냥 자체 구현물을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것까지 섞여 있는 좀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엣지 쪽에서도 이 생태계를 가지고 우리만 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계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엣지 쪽에서 표준에서도 MEC 도메인에 연계하는 표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모이는 GSMA에서도 사업자들이 MEC 뭐 기존의 우리가 통신 서비스나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를 가지고 레비뉴를 창출하는 게 점점 세츄레이션 되고 있고 세츄레이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MEC에 대한 플랫폼도 페더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오픈 게이트웨이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텔코들이 이제 공통된 API를 서비스 프로바이더, 컨텐츠 프로바이더 등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텔코 A, B, C가 있지만 오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통된 API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프라를 너네들이 잘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열심히 유인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맥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엣지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DB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포괄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한국인 통신사와 다른 나라의 통신사가 연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찾아가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다 유스 케이스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API도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카마라라고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통신사들이 지원을 할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갔을 때 컨텐츠를 액세스를 잘 뭐 사실 제한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도 정의가 되어 있고 유즈 케이스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 남은 거는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자료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달인가 하는 이제 뭐 행사에 대한 어떤 타이틀이었는데 결국 API도 정의되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통신사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 이제 MEC라고 하는 키워드가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됐지만 이걸 가지고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것들 또 킬러 앱을 발굴하는 것들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는 상태고 MEC 포럼 관점에 봤을 때는 뭐 MEC 포럼이 생겨난 게 5G 시작하면서 같이 생겨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게 약간 5G에 약간 커플링되어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서 오픈 AI 엣지 포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행사를 지난주에 이 엘타워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럼 이름이 약자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오픈 AI 엣지 포럼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AI 서비스를 엣지 환경에서 잘 지원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